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공적 판매처,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 지금의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마스크 생산량 하루에 이 한국에서 최대 1,000만 대까지 가능하지만 이걸 1,400만 매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 물량이 한 500만 장 수준에서 최대 2배, 1,120만 장 수준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네. 다만 이제 1인당 구매 한도가 주당 이제 2장씩만 가능하고요. 이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공적 의무 물량은 50%였는데 이걸 80%까지 끌어올리고요. 현재 10% 수준에서 수출을 허용해 왔는데 수출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복 구매하는 시스템, 약국, 우체국, 농협에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를 위해서 이제 마스크 판매자는 구매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네. 또 구매 이력을 체크해서 일주일에 한 사람이 2매 이상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차량 오부제처럼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도입이 된다는 건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낮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말에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데 그때까지 물량이 남아 있겠냐, 또 애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자동차 오부제와 비슷한데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 요일별 오부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사실 대만의 모델인데요. 대만이 이제 지난 2월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부제입니다. 홀짝제인데 우리나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년, 6년인 사람이, 화요일에는 2년과 7년인 사람이, 또 금요일에는 5년과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가 가능하고 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전 출생연도가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단서는 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이 본인이 직접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논란이 되는 건 자녀예요. 네. 미성년자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현장에.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거쳐야만 판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공공부문에 노출되기 쉬운, 오히려 이제 병용군에 노출되기 쉬운 유아의 경우에도 직접 마스크 사러 현장에 줄을 서야만 주겠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애기들도 지금 코로나19 걸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 걱정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물량이 워낙 딸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금 반발이 나오는 데가 또 마스크 제조사에서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됩니까? 예, 지금 정부가 공적 판매 물량 종전의 50에서 80%를 늘리겠다. 네. 그러면 기존의 30% 어떤 물량이냐. 이게 고정 납품처라는 겁니다. 이걸 줄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스크를 포함해서 치과용 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이덴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네. 정부 대책에 반발해서 생산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생산 중단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부는 생산 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네. 대신에 하루 생산량은 10배 늘려라. 이걸 수익에 가자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 거래처, 중국 거래처의 경우는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산 증대를 요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손실을 보면서 생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수출 물량을 10%에서 제로를 하다 보니까 이 해외에 이제 수출 계약 맺은 업체들의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급하니까 한시적으로 이걸 이제 중단하고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신용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약금을 문제로 이제 생산 제조업체들이 지금 이 정부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이제 마스크 수급 대책에서 가장 기대했던 건 사실 이제 취약계층의 마스크 공급인데, 줄 서기 어려우신 분들, 노약자분들, 임산부분들, 장애인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직접 줄 서야 하다 보니까 이건 무상공급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크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루 생산량 예를 들면 뭐 1만 장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한 1만 5천 장 정도씩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사람을 더 충원해야 되고 2시간 연장 근로해야 되고,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장 근무하면서 수당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스크 값은 정부가 안 올려주면서 또 외국에는 팔지 말라 그러고, 이거 너무 심하다, 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건 그거예요. 마스크 원가 100원 정도 더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좀 상생의 어떤 그 아주 좋은 화해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2주 만에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그렇습니다. S&P가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2주 전에 제시했던 1.6%에서 1.1%로 낮췄습니다. 이게 S&P가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대리 2.1%에서 1.6%로 당시에도 0.5% 낮췄는데, 이게 지금 불협 이제 이 보름 만에 올해 성장률 1%포인트를 낮춘 겁니다. 거의 네. 쇼크 수준인데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한국의 경우에는 자국 내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 시민들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 감소가 걱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S&P는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8%, 일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4%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은 이 바이러스 제약단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무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가계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올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빨리 끝내야지 뭐 좀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봤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마스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제조하는 이 업체의 그 대표 직접 연결해가지고요. 이 마스크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 대표이시죠? 박인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인철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너무 요즘 힘드실 텐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아닙니다. 네, 우선 그 대표님 업체에서 지금 마스크 생산하고 계시죠? 예, 저희도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한 거의 2주 정도를 아주 소량 외에 거의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생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원래는 마스크, 손소독제 이 두 가지 다 제조하는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손소독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원활히 공급하고 있고요.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의 재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그냥 부직포만 생각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고무줄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에 걸어야 되니까. 네, 근데 상당 부분의 재료들이 중국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2차 가공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공장의 상태가 많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원자재들의 수급이 상당히 어렵고, 네. 또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네. 이제 알바생들도 하고 임시직들도 하고 이러면서 네. 아무래도 이 생산력도 지금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력도 사실은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뭐 그렇죠. 필터나 뭐 부직포, 고무줄,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만들기 너무 어렵고 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영세한 업체들이 모든 걸 떠안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는 공적 마스크 필요한데 빨리 더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요. 네. 공적 마스크로 생산을 한 물량들을 가지고 가셔서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어요. 네. 예,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가 한 달에 하루에 한 1,000만 장 정도를 업계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많이 하시네요. 지금 필요한 양은 거의 3배 이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을 가지고 가서 약국이나 마트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를 강제로 하고 계신데 네. 오히려 정말 시장에서 원래 돌아가던 부분의 유통망, 뭐 마트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으로들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일반적인 시장에서 잘 뿌려지게 그 시장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되 매점 매석이나 가격의 상승폭들을 제한을 둬서 네.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유통에서 장난치는 것들을 막아야 일반인들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뿌려지게 놔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계속 공적 물량을 50%, 80%, 100%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아이들이 네. 그렇게 줄을 서서 2시간, 3시간 동안 1,000원에 사는 마스크는 사실은 1,000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 그런 비용과 그렇죠. 감염에 대한 리스크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이게 공적 마스크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 정말 억지로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이게 더 오히려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거의 2달 동안을 풀 가동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걸 만들고 계실 텐데 네. 얼마 전에 나온 또 뉴스를 보면은 한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 네. 그 마스크를 잔뜩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뒤로 빼놨다가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공장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네. 정부에서 충분히 사실 개입을 해서 업체들도 네. 그렇게 장난을 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고 그렇군요. 예, 이 일부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희도 예전에 오히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스크를 700원으로 파는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물량이 부족해지기도 했고 또 뭐 다른 업체들도 네. 좋은 뜻에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 업계 전체가 그렇게 호도되면 네. 더 일하시는 분들이 감정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그렇죠. 업계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라에서 뭐 식약처도 와서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정부 부처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폭리를 취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유통업자들이지 네. 제조업자들이 다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에 사오고 어느 정도에 출고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유통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요. 또 이제 좀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한 마스크 업체가 조달청에서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마스크 못 만든다. 이러면서 마스크 생산 중단을 지금 선언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마스크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뭐 손소독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피로가 정말 많이 누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24시간 가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이제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1.5배를 주말에 줘야 되고 주말 중에서 또 야근이나 특근을 할 경우에는
2배를 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게 급하게 숙련공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생산 효율이 전문가나 숙련자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맞춰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생산량도 2배로 늘려라, 거의 뭐 10배로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오히려 지금은 정부 시책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일을 원활할 수 있게 그런 52시간 근로제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인건비 지원이나 나중에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해서 자발적으로 좀 이것들을 할 수 있게 정책을 좀 만들어내시면 업체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이걸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무조건 강압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 중에 1190님께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정책이 무리하고 비합리적이어서 생산 포기하는 제조사도 발생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002 쓰시는 애청자분도 원가가 안 맞고 생산량이 안 맞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까요? 공장들이 문 닫는다고 하는데 힘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세요. 네. 마음이 좀 사실 저 너무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수급 문제도 사실 상당할 것 같은데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했다 그러던데 제조하던 마스크에 막 얼굴 부비고 만지고 비위생적으로 마스크 관리하고 생산하는 거를 동영상 올려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생산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생산업체 이런 일이 입장과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귀한 마스크를 자기가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되게 어린 마음에 그 사진을 올렸을 거예요. 이게 네. 악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좀 미성숙한 마음에서 올렸을 것이다. 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바라보고 하실 때 한 개인의 실수와 업체의 이런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정말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위생 상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다뤄주는 형태로 팩트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거를 전체 업계의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네. 지금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곽선영님께서 박인철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또 글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제일 훌륭해요. 지금 손소독제도 사실은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네네네. 지금 손소독제가 WHO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마스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세균이 손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손소독제가 저희 나라에서 사실 그 전까지는 손세정제 시장만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물을 가지고 바로 씻을 수 없으면서 빨리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손소독제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됐는데 네. 손소독제가 2배, 3배 이렇게 뛰면서 네. 손소독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착한 마스크처럼 네. 저희도 그런 형태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세정제는 이제 물이 있어야지 쓰는 그런 비누 같은 그런 것이고 손 소독제는 물 없이도 네, 청결을 알콜로 유지하는 바로 거고. 이제 소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박인철님 회사에서는 손 소독제를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그거 역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들의 핵심이 손소독제 핵심 부품이 펌프하고 스프레이인데 90%가 중국에서 가져왔었거든요. 네, 펌프하고 스프레이. 네. 네, 그 부분의 수급이 불균형이 되면서 손소독제 가격도 물량 수급도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정말 말 들으니까는 더 마음이 좀 저도 한편으로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좀만 더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워프렉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체 박인철 대표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분이신데요. 요엘 쓰시는 분께서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마스크 급한 분께 양보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스크를 또 구매할 수 있는 곳, 바로 약국이지 않습니까? 이 약국에 계시는 우리 약사님 한번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마스크 품절됐습니다. 이런 말을 수백 번 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정말 훈남 야쿠르트님 약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완전히 인기 끌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요. 야쿠르트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실명은 절대 공개 안 하신다는. 네,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야쿠르트라고 합니다. 네, 1인 크리에이터 약국 뭘 운영하시는 약사 네. 야쿠르트님. 자, 맞습니다. 요즘 약국에 가도 공적 마스크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보통 100개 전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약국당? 맞습니다. 하루에 50개나 100개 정도. 아직 수급이 일정치는 않아서 네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네. 50개나 100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가야지, 일찍 가야지 삽니까? 마스크 사려면?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점차 규칙적으로 아침에 들어오는 걸로 정해지고 수급이 일정해지고 있는데 어떤 날은 또 이제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사님들도 이제 계속 바뀌고 마스크를 배달하는 그렇죠. 기사님들. 네, 그런 네. 분들께서 아직 이제 담당자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네.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아직은 약국에 배달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저도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빵집 같은 데 가보면 몇 시에 빵 구워집니다 이렇게 안내해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는 그게 아니군요. 지금까지는. 네, 다음 네.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손님들이 마스크를 찾으러 오십니까?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마스크만 파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거의 요즘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100분, 200분 뭐 이렇게 네. 방문해 주시고 또 전화가 엄청 많이 와서 마스크 있냐고? 네. 마스크 있는지 여쭤보신 분들도 있고 왜 없냐고. 다른 데 있는데 왜 없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정말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지만 네. 어떻게 보면 봉사를 또 해야 되고 나라 위기에서 또 도와주는 그런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약국에서 마스크 팔면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뭐 이문이라 그러죠? 남습니까? 많이 안 남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네. 그냥 거의 봉사네요. 완전히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 수고로움과 함께 하면 네. 거의 봉사라고 보는데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의료진 분들도 더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솔직히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사러 와놓고서 네. 그분들도 이제 기분 나쁘겠죠. 힘들게 그렇죠. 기다렸으니까. 근데 마스크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왜 번호표를 안 뽑냐 뭐 안 하냐고. 번호표도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네, 얘기 그런 걸 하시고요. 해야 된다. 그리고 예약 좀 해달라. 예. 나 여기 단골인데 마스크 예약 안 하면 이제 안 올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시는 분들도 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솔직히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 네. 들어오는데 남았는데 다 팔렸다 그러고 뒤로 조금 챙겨놓고 우리 가족 갖다 줘야지 이런 건 안 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약사님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은 안 하지만. 글쎄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쓸 것도 없어요. 본인 쓸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근데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약사님들 항상. 그렇죠. 제 거는 이제 아주 예전에 사놨던 거 집에 놔뒀던 게 있는데 사실 많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 주시니까 네네네. 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저희 입장에서도 욕도 덜 먹고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쿠르트님이 계시는 약국에서는 절대 이 마스크를 뒤로 빼놓지 않는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네, 거의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거의 노력봉사 수준이기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구입해서 사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깝고 아쉽게 오해하실 때가 있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 좀 하셨어요. 네. 자, 인터넷 보니까 마스크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약국에 종이 붙인 것도 보이기도 하고 네. 누리꾼이 해당 약사에게 마스크 사냥꾼이다. 이런 뭐 별칭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러던데요. 약사분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좀 여기저기 구하러 막 다니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봤는데요. 네. 되게 멋져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한도에서 구하기가 구할 수 없죠. 네,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면은 마스크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는 말을 써놨지만은 진짜 구했는지는 모르겠고 힘들 것이다. 사실 그 약사님께서는 구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네. 요즘에 너무 터무니없이 또 비싼 상태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대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의문이 좀 들고는 있어요. 얼마에 팔아요? 한 장에? 요즘은 공적 마스크는 1,500원인데 네. 그 전에는 보통 뭐 2,500원 뭐 그 정도, 3,000원 뭐 그 정도였죠. 그랬군요. 그래도 약국은 싸네요. 딴 데는 되게 비싸다던데. 그것보다 요즘에는 너무 많은 이제 거래가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렵죠, 사실. 네, 왜냐하면 공적 마스크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약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했어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그래서 구매 제한 가이드 생기고 요일별로 오부제를 하겠다. 다음 주에부터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자기 생년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를 가지고 이제 오부제를 쓴다는 건데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을 그러면 살아 나머지 못 산 사람들 평일에.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 약국 문을 엽니까? 토요일은 꽤 많은 약국이 열어요? 문을 열고요. 예. 보통 근데 2-3시까지 하는 일찍 경우가 닫아버리잖아요.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요? 일요일은 닫는 경우가 많죠. 예, 안 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평일에 못 사는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가서 사면 된다. 이 말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 오부제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셨다가 그렇죠. 주말로 넘어가서 사실 때 예. 많은 분들이 또 한꺼번에 몰리니까 예. 그러면 또 마스크가 안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욕먹는 사람은 약사들이고.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그걸 강조하고 싶진 않고요. 네. 어쨌든 오부제라는 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께서 자기 연도에 맞춰서 81년생은 월요일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잘 알고 계시다면은 마스크를 좀 공급받는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 전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끝자리가 1번하고 6번인 사람은 월요일에 살 수 있다. 네. 2번하고 7번인 사람은 화요일에 살 수 있다. 거기까지는 잘 이해하시는데 네, 0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0번은 어떻게 돼요? 금요일입니다. 0번은 예. 0번과 5번은 금요일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신분증이 없는 아기들. 아기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린이들 같은 네, 경우는 또 방법이 어린이들, 따로 있어요. 미성년자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하거나 여권이요? 여권 없는 애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러면 또 학생증이랑 주민등록 등본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마스크 사러 등본까지 띄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조금 거추장스럽고 어렵죠. 그거 아니면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과 방문해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이랑 역시 등본을 또 같이 제시해 주셔야 가족 관계라는 걸 또 증명해야 되니까.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 한 3살부터 미취학 아동들 7살까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애가 그 애인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것도 그렇죠. 사실. 어렵죠.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약사님들이 주민번호를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입력을 해서 서치를 해봐야 되죠. 그럼 검색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마스크 하나 팔려고.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걱정이 되고요. 많은 분들 또 대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왜 이렇게 마스크 빨리 안 주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받아가지고 다른 약을 사러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마스크 판매하느라고 약사님 바쁘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마스크만 사러 오신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또 기다려야 되고 엄청 혼잡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대형 약국의 경우는 조금 일을 분담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네. 혼자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맞아요. 경우는 너무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네. 우리 약국은 마스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에 말하면 마스크 안 팔아도 된다 이럽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다 팔아라 이럽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뭐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마스크 안 팔겠습니다. 우리 약국은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는 이제 다시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데 한번 그렇게 또 찍히면 뭐 찍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근데 사실 약국이 뭐 상황마다 마스크 팔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경영하시는데 네. 중증 환자분들 오신다면 네. 사실 그분들이 정말 저희한테는 중요한 그렇죠. 업무거든요. 그분들 대하는 게. 네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약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계속 제가 오히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만 하는 나쁜 사람처럼 보여서 저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 얼굴도 좀 같이 찍어주시죠. 그 사진 네. 좋은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만은 뭐 햇볕에 말리면 된다. 자외선 소독기를 쓰면 된다. 드라이로 말려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명확하게. 사실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아서 드라이기로 좀 말리면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좀 좀 안 좋아요. 위험할 수가 있고 또 왜요? 비말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드라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요. 진짜 그 생각 못했네요. 네, 그리고 드라이기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네, 맞아요. 열이 바이러스가 가니까. 네.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그럼 바이러스는 열에 강해요? 아니요, 열에 약하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 드라이기 정도로는 네. 어렵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를 박멸하기가. 그럼 삶아서 쓰면 안 돼요? 삶으면 뜨거우잖아요. 네. 마스크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자체가 다 망가질 우려가 크고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네. 그건 좀 권장하지 않고 네. 지금 KF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면 마스크라도 써야 되는 네. 어쩔 수 없죠. 그 만들어서 쓰는 분도 있대요. 필터를 집어넣어서 네. 수제로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의약 외품으로 나온 것보다는 좀 그거라도 떨어지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거란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어떤 게 네네. 더 필터가 좋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어때요? 그거는 비교를 하자면 면 마스크가 좀 더 좋아요. 필터의 그런 일회용보다. 기능이요? 네, 필터의 왜요? 기능이요. 이게 또 촘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완벽하지 않은데 둘 다 네. 그렇지만 KF 마스크를 못 살 경우에는 네. 그 마스크라도 좀 끼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면 마스크라도 좀 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KF 지수가 80이나 93 이런 것들 쓰면 참 좋겠지만 그걸 못 구했을 경우에는 네. 일반 면 마스크라도 필터가 들어있는 마스크를 구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네. 어쨌든 뭐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오히려 필터 같은 기능은 그런 면 마스크가 더 나으니까 그쪽을 좀 사용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어차피 2매밖에 그렇죠. 못 2장밖에 하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네. 깔끔하게 잘 보관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리고 자외선에 좀 말리는 거를 추천하거든요. 저 같은 자외선에. 경우는. 네, 이걸 또 전자레인지에 데우니 뭐 다른 방법들 쓰시는데 네. 그것보다는 자외선에 노출을 시켜서 네. 잘 말린 다음에 또 다음 날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말씀하세요. DUR 네, DUR 시스템이죠. DUR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 왜 좀 우리가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아야 되냐라고 네, 네, 그렇죠. 물어보실 텐데 예, 예. 약국엔 DUR이라는 그 드럭 유틸리제이션 리뷰라는 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오늘 제가 서울에서 피부과 약을 탔는데 네. 부산에 갔어요. 네. 거기서 약을 똑같은 걸 또 타려고 해도 그 의료진 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 시스템에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이제 증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약이 중복 사용되거나 네. 잘못 사용되거나 그리고 연령에 맞지 않게 사용됐을 때는 그런 경고 문구 같은 메시지가 이제 약국 병원에 떠요. 네. 그럼 팔 때 잘 팔아라 이렇게 뜨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뭐냐면 마스크를 우리가 대입을 시킬 때 네. 우리가 몰래 다른 약국에서 또 마스크를 중복 구입해 올 수 구매할 있잖아요. 수 없게끔 하는 게 바로 이 DUR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전산망이 사실 연결됐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입력이 되면. 모든 전국에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543 쓰시는 분께서 약국에서도 마스크 판매 수량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문 앞에 정확히 판매 시작 시간과 뭐 몇 개 남았다 등등 메모지를 좀 간단하게 붙여놓으시면 어떨까요? 약국에서는 짜증만 내고 있어서 우리 솔직히 가게 좀 힘들고 우리도 속상해요. 막 이런 네. 얘기 하셨고요. 그거 동감하시죠? 아, 네. 진상 손님들도 너무 많아서요. 저희도 네.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말이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사실은 죄송하죠. 힘드시죠. 그다음에 2423 쓰시는 분께서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마스크 개인 구매하려는데 사실 시간도 없어서 못 구입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일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시내버스 기사인데. 안 돼요. 일단 뭐라도 안 돼요. 쓰셔야 되는. 안 된대요, 여러분. 네. 뭐라도? 됩니다. 뭐라도 쓰셔야 되고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분들을 또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그 감염되는 분들이 중증 환자라든지 네. 뭐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피해가 가지 않게끔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네.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네, 시내버스 운전기사 여러분,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들, 또 대면 접촉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이라든가.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는데 네.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숨이 엄청 가빠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천식 환자라든지 기관지가 원래 안 좋으신 분들, 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호흡계통이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중요한 게 또 마스크 앞부분을 네. 만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바깥에 겉에 표면이요? 네, 맞아요. 네. 겉에 표면을 또 만져서 내리지 네. 마시고 내리면 안 돼. 밥 먹을 때 내려야 되잖아. 얘기도 해야 돼. 그때는 끈을 잡고 내리는 게 중요하고 항상 우리가 가상으로 네. 마스크 앞부분이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한 사진이 또 공개가 돼서 눈을 끌었는데 네. 마스크를 너무 쓰고 이제 일을 하시니까 코가 헐더라. 또 어떤 분들은 귀가 아프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끈 때문에.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피부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습진인데 그런 경우는 살짝 이제 테이프를 대거나 귀 쪽에도 종이 테이프 같은 걸 대면 네. 좀 그래도 부드럽거든요. 느낌이. 그렇게 해서 피부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죠.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네. 그러니까 좀 최소화시킬 수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얘기군요. 겨울이니까 건조하니까 네. 보습제 같은 것도 자주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습제 같이 바르시고. 네.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코로나19 초반에 정부가 너무 마스크에만 의존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런데 WHO 예방지침하고 또 우리 요즘 정부가 하는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정확한 지침을 좀 알려주시죠.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이라고 하면 네. 제 개인이 어떻게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뭐 다른 나라랑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 간에 이제 좀 밀집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네. 마스크를 쓰는 게 그나마 낫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가 없고 네. 백신도 없고 네. 치료제는 이미 나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코로나19가 파헤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사용과 손 소독제, 네. 손 세척 네. 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홍콩에서 사실은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 본인이 확진자여서 자기 개한테 이걸 옮겼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근데 본인도 모르게 우리도 내 개, 내 사랑하는 내 고양이, 내 반려동물에게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해외에서 나타난 걸 저도 봤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네. 그래도 좀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출을 좀 이제 바깥에 네. 돌아다니는 거는 삼가하는 게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버 약사 야쿠르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0416 쓰시는 분께서요. 야쿠르트님께 여쭤봅니다. 마스크를 젖병 소독기 기기에 넣어 말려도 괜찮습니까? 아, 이미 끝나서 나가셨는데 제가 다 따로 여쭤봐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4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연애 동그랑땡 시간입니다.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줄을 마무리해 줄 오늘의 소식이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 마스크 젖병 소독기에 넣어서 써도 되냐? 가시는 분을 붙잡고 여쭤봤더니 안 된다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하정우 씨 정보 해킹 관련해서 네, 네, 얘기를 네. 한번 하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또 나왔어요. 해킹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까 프로포폴 또 뭐 투약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더라. 네. 이런 일부. 뉴스가 나오던데 일부. 예, 하정우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 실제적으로 이제 해킹을 하게 되면 여러 네. 가지 정보가 담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예. 이제 주변에 관한 이야기 혹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증거 부분으로서 생각되지가 않고 그냥 이제 정황상 증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정우 씨나 아니면 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되는 그러한 정보이지 이게 하정우 씨나 아니면 기타 거론된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을 했다 이 증명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씨나 뭐 그런 분들이 했다는 증거는 안 나오고 그건 확인해봐야 되지만 네.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네. 상당히 그러면은 또 조사를 깊이 해보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요, 우리끼리. 연예인들 그렇죠. 사이에서 네. 누구누구 이렇게 좀 맞고 다니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하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핸드폰에 해놨다가 그렇죠. 걸린 거군요. 네네네.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구 맞고 다니더라? 그건 이제 경찰의 몫이고.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네. 이렇게 공정하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프로포폴하고 이제 졸피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깊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프로포폴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법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들이 연예인의 경우에는 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투약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의 처방이 없이 받거나 아니면 의사의 처방이 있지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이제 프로포폴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겼기 때문에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 졸피되면요? 조금 아직까지도 널리 좀 사용되고 있어요? 오남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신천지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쪽에서 지금 유탄을 맞은 데가 있어요. 정치계가 정치 명단에 돌아다닌다 이래서 또 한번 큰일 났었었는데 연예인 얘기도 이제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연예인 중에 누가 신천지냐, 누구누구는 신천지라더라, 누구누구는 신천지 신도랑 엄청 친한 관계라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왜 이러한 소문이나 아니면 또 정보지에 이런 것들이 안 거론이 될까 할 정도로 기정사실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어졌어요. 누구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 이 명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명단 나왔잖아요, 솔직히. 이게 이제 그럼 말씀드릴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 언론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건 2012년 1월 6일에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다니는 연예인 이 게시물에 이제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거론이 되었는데 이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신천지 앞으로 믿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거론된 인물들이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또 정리돼 가지고 이 SNS를 통해서 유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50여 명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네, 많이 네. 오르내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그 차이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각 그 해당 소속사에서 아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발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회사에서 그 보도자료를 발송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예진, 이민정, 고성희 등이 소속되어 있는 MS팀 그리고 아이비, 이동욱, 남규리, 청아, 유재석, 정영돈이 소속되어 있는 FNC 네. 신세경, 문채원이 소속된 나무 액터스 그리고 예. 정여원, 이병헌 씨, 한가인 씨가 소속돼 있는 BH 엔터테인먼트, 뭐 정여원, 박하선 씨가 소속돼 있는 키스트 등이 이제 이 해당 연예인은 전혀 신천지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보도자료를 냈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그 현재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된 연예인들 들어보면 다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신천지로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해당 그 연예인들의 소속사에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속사는 그런 반응 보였고. 더 황당한 거는 이제 이들이 이제 신천지 연예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도 있지만 네. 평소 함께 교회를 다니거나 네. 아니면 평소와 함께 절에서 이제 절에서 봤던 분들이 여기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신자로서 이제 더욱더 황당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그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도 공식 석상에서 이제 그 단주를 착용하고 나올 정도로 독실한 불교도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더욱더 그 굉장히 좀 그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특정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 2017년도에도 네.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뭐 반기문 전 유엔 총장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2017년도에 받기도 했었고 또 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의혹을 받았고 한데 이 모든 것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인연으로 해서 그 신도들과 찍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좀 그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진을 같이 찍는 거는 되게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팬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팬이니까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신천지 신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진 주변을 찍어달라는 통해 가지고 소문이 나거나 뭐 이런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겠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그 신앙과 이제 그 연예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인 어떤 참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기존 교단이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그 종교단체가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거기에 누가 어떤 연예인이 돼 있다라 뭐 이런 그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산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분명히 지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한국에는 이제 그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부분이고 그 해당이 이제 연예인들이 설사 그 종교를 믿더라 하더라도 이 확산과 관련해서 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부주의했느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판단이 내려야지 어떤 종교를 특정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 가지고서 판단을 내릴 사안은 좀 조심스럽지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다른 종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 많은 분들이 대중들의 이 눈길을 받기 때문에 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감염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대중적인 접촉 부분이 굉장히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일반인보다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관계자들만 이렇게 잘 그 관리가 되어지면 충분히 이제 그 위험군에서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가수 싸이 씨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어떤 분이 신님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는 들었어요? 싸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그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최진실 씨 유족이 재산권 분쟁 소송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제 됐던 법이 바로 이제 이른바 이제 최진실법 혹은 이제 조성민법으로 불리는 내용 때문인데요. 최진실법, 조성민법.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환희 준이가 지금 현재 이제 최진실 씨의 자녀가 모두 다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 재산 관리자가 네네. 바로 이제 할머니로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이제 아버지인 조성민 씨마저 이제 그렇죠. 이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이 재산 그렇죠. 관리에 있어서 좀 충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민 씨가 관리하던 건물 이 부분까지도 이제 환희 준이에게 상속이 되어졌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이제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 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익이 발생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환희 준이의 이제 친가와 이제 재산 분쟁이 이루어졌는데요. 1심에서는 법적 권리자인 후견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게 또 손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식당 주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권리금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고 좀 잘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군요. 이게 조성민 씨 재산이 아이들에게 상속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재산 관리권을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분당재생병원에서 한꺼번에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관련 병동을 폐쇄하고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